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전략을 세운다. 미국이 한국 기술 없이는 무너진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전직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 에드워드 리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 확인한 현실입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비밀리에 연구하는 한국식 성장 전략이 있다고 하네요. 미국 경제가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충격적인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한국이 배울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 듣다 보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리 42세 전직 월스트리트 금융인이자 현재는 글로벌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항상 일본이 한국보다 위에 있다고 믿었어요. 제 머릿속엔 일본은 경제 강국, 한국은 그 뒤를 따라가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 대기업 컨설팅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일본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임원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최근 10년간 한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IT 산업에서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원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점유율, LG와 삼성의 배터리 기술력,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투자 규모, 모든 지표가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식 마케팅과 경영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일본의 한 중견 임원이 말했죠. 그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렸어요. 항상 일본을 모델로 삼아왔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의 롤모델이 되었다고요? 회의가 끝난 후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게 과장된 데이터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위기감을 느껴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자극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겠죠. 다음날 아침 도쿄 신주쿠의 번화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소니, 파나소닉, 닌텐도 같은 회사들의 광고판을 보며 정말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한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가 최신 가전제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매장의 절반 이상이 삼성, LG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일본 현지인들도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일본이 아니었어요. 컨설팅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일본 경영진과의 마지막 미팅에서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나요? 회사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미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과 관행을 고집했죠. 그동안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했어요.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날 밤 도쿄 호텔 창문 너머로 번화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에 몇 주간의 휴가를 신청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가겠다고 하자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말이 진짜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중얼거렸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세계경제포럼, IMF, 세계은행의 보고서들 모두 한국의 빠른 성장세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전환, 혁신 지수, 연구개발 투자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내가 알던 세계 경제의 구도가 바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도쿄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일본 열도가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서구 미디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을까?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곧 그 답을 찾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국제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이고 훨씬 현대적이었죠.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절차가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때로는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공항 터미널을 걸으며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디지털 안내판, 로봇 안내원, 심지어 화장실 입구에도 실시간 청결도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서울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공항철도가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지하철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공항철도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정확했어요. 기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모든 좌석에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복잡한 환승 시스템이 걱정됐지만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 의외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열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고 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창문을 열고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도시 전체가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밝고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상점들이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었죠.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리의 안전함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식당에 들어가 한국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메뉴에 QR코드가 있어 스캔하자 영어로 된 메뉴와 사진이 스마트폰에 나타났어요. 심지어 주문도 태블릿으로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나왔고 맛도 기대 이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어요. 와이파이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빨랐습니다. 5G 네트워크도 어디서나 완벽하게 터졌고 결제 시스템도 간편했어요.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은 미국에도 있지만 이곳의 편의점은 단순한 잡화점이 아니었어요. 신선한 도시락, 다양한 음료, 생활용품까지 모든 것이 있었고 심지어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라고. 인프라와 도시 시스템만 봐도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아. 하지만 저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할 수도 있어. 경제가 강하다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며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기업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지 전문가를 만나야 했어요. 일본에서 얻은 연락처 중 한 명, 전 일본 대기업 임원이었던 이동훈이라는 인물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AI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이동훈님. 제가 일본 기업 컨설팅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동훈 대표는 바로 그날 저녁에 만남을 제안했어요. 서울의 강남 지역에 있는 그의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대와 의구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했어요. 이동훈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한 이동훈 대표의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이너베이티브 AI 솔루션즈 라는 회사명이 적힌 현대적인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동훈 대표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어요. 일본에서 15년간 근무한 경력 때문인지 일본어와 영어가 모두 유창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였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에드워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흥미로운 발견을 하셨길래 한국까지 오셨나요?
이동훈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질문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이동훈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많은 서구인들은 여전히 일본은 선진국,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낡은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다양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동훈 대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최근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변화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성장이 일본 기업들을 완전히 앞질렀죠. 다음 화면에는 배터리 기술 특허 출원수가 나타났습니다. LG와 삼성이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AI 투자 금액, 5G 인프라 구축 속도, 디지털 전환 지수. 모든 그래프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동훈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대기업들은 한국을 연구하며 배우려 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앞서 있었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런 큰 변화가 정말 가능한가요? 이동훈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총 GDP는 여전히 한국보다 크죠. 하지만 중요한 건 미래 산업에서의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디지털 전환,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일본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강점은 완벽주의와 품질 관리예요. 하지만 그것이 약점이 되기도 했죠. 의사결정이 느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일본 기업을 떠나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저는 아직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다는 걸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일본에 있잖아요. 이동훈 대표는 슬쩍 웃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삼성, LG, 현대, 기아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죠. 더 중요한 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에요. 일본이 한때 전자제품으로 세계를 지배했듯이 이제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일본 임원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일본에서 만난 임원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이동훈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어요. 반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죠. 둘째, 한국 기업들은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쏟아부은 투자 금액은 상상을 초월해요. 셋째,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산업과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동훈 대표는 자신의 AI 스타트업이 일본 기업들과 협력하는 사례도 들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매달 일본 기업들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AI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해요.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이터와 사실은 분명했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걸까? 미래 산업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이동훈 대표는 다음날 한국의 젊은 IT 엔지니어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지훈이라는 친구인데 32살의 AI 엔지니어예요. 그를 통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동훈 대표의 말과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아직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김지훈이라는 젊은 엔지니어를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에 기대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이동훈 대표가 추천한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32세의 젊은 AI 엔지니어로 캐주얼한 옷차림과 친근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씨. 이동훈 대표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경쟁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커피를 주문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지훈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는 열정적으로 답했어요. 저는 AI 스타트업에서 자연어 처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아시아 언어에 특화된 AI를 연구하고 있죠. 그의 회사는 2년 전 창업해서 이미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했어요. 성장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스타트업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궁금해했죠. 김지훈이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일본보다 빠르고 미국보다 유연합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빠르게 시도해요.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몇 가지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 됐어요. 음식 배달, 택시 호출, 부동산 거래, 중고 거래까지 모든 것이 앱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지만 한국만큼 보편화되지는 않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말하는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카드나 모바일 결제로 이루어지죠.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김지훈은 자신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아니에요. 수평적이고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테스트하고 실패해도 빠르게 수정해 다시 시도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미국과 일본의 기업 문화와 비교하게 됐어요. 미국과 일본의 기업 문화는 다소 보수적인 편인데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김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입니다. 트렌드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소비자들도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죠.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근처의 한 푸드코트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모든 주문이 키오스크로 이루어지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AI와 반도체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첨단 공정 기술에서 대만의 TSMC와 함께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이런 첨단 산업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김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특히 이공계 인재 육성에 집중했죠. 또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3학년 때부터 이미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학교와 기업의 연계가 긴밀해서 실무 경험을 일찍 쌓을 수 있었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서 2년 일하다가 스타트업으로 옮겼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커리어 전환이 자유롭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떠올랐어요. 그런 점에서는 실리콘밸리와 비슷하네요. 하지만 미국은 이민자들이 많아 다양한 인재풀이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회 아닌가요? 김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그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과 실행이 빠르다는 장점도 있어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고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죠. 오후에는 그의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벽면은 모두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고 휴게실에는 다양한 간식과 음료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지훈의 제안대로 그날 밤 서울의 밤문화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저녁 9시쯤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서울의 밤은 뉴욕이나 도쿄 못지않게 활기찼습니다. 강남역 주변은 밤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회사원들은 퇴근 후 식사와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쇼핑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맨해튼처럼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차이는 안전함이었어요. 밤 11시 서울 한복판에서 여성들이 혼자 밤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들고 집중해서 보면서 걷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런 광경은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안전한가 봐요? 근처 바에서 만난 현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밤늦게 여성이 혼자 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총기 사고 같은 것도 거의 없고요. 이 말을 들으니 뉴욕이 생각났습니다. 뉴욕은 밤이 되면 총기 사건과 범죄의 위험이 높아지죠. 특히 최근 몇 년간 치안이 더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합니다. 대중교통도 큰 차이점이었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저녁인데도 지하철이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취객들이 있긴 했지만 소란스럽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역시 뉴욕의 심야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도 24시간 열려 있고 직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편의점 야간 강도 사건이 흔한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운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는 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다음날 오전 호텔 근처 병원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큰 결정인데 한국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접수는 간단했고 대기 시간도 30분 정도로 짧았습니다. 의사는 영어로 친절하게 진료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해도 $50가 채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었으면 보험 없이 같은 진료를 받았다면 몇백 달러는 냈을 겁니다. 제가 말하자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어서 의료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외국인도 일정 기간 체류하면 가입할 수 있고요. 병원에서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저렴한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여 삶의 질을 결정하는구나. 점심시간에 가볍게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찾아봤어요. 유엔과 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범죄율, 의료 접근성, 교육 수준 등 여러 지표에서 미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인프라 지수였어요. 인터넷 속도, 대중교통 효율성, 도시 인프라 등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미국은 과거의 인프라 강국이었지만 최근 수십 년간 투자가 부족해 노후화된 상태였죠. 오후에는 서울의 다른 지역도 둘러보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 지역을 방문했는데 어디를 가나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심지어 소위 못 사는 동네라는 곳도 미국의 중산층 지역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평일 저녁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강변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공공공간이 잘 관리되고 안전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공원이 어두워지면 위험한 곳이 되곤 하는데 한국의 사회 시스템, 치안, 의료제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한국은 많은 선진국들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더 인상적인 점을 발견했어요. 길거리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빠른 인터넷이 가능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이렇게 잘 갖춰진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경제 규모나 군사력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일상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들에게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문 넷째 날 다시 이동훈 대표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일본과 미국 기업들과 어떻게 협업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이동훈 대표가 넓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에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차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부터 미국의 테크 기업들까지 다양했죠. 최근 2년간 일본 기업들로부터 협력 요청이 급증했습니다. 이동훈 대표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의 마케팅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이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귀사의 AI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동훈 대표의 눈에는 자부심이 반짝였어요. 일본 기업들은 항상 자신들이 선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기업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심지어 미국조차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표가 강조했어요.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5G 기술 적용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귀사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미국 기업들도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동훈 대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였어요. 삼성이 없으면 미국 반도체 산업이 마비됩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등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또한 배터리 산업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미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집니다. 테슬라조차 한국의 LG와 삼성 SDI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바이든 정부조차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요. 이동훈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AI 기술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때로는 실용적 응용에서 한국만큼 빠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죠. 회의실을 나와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일본과 미국 기업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동훈 대표가 자부심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위치가 되었죠. 그의 회사 사례가 특별한 경우인지 물어봤습니다. 이동훈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로봇 분야에서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미국이 한국을 배우려 하는 시대가 온 것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동훈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특정 첨단 산업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려 하고 있죠. 식사 후 회사로 돌아와 이동훈 대표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느덧 저의 회의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사례들이 한국의 경쟁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국인으로서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계획은 며칠만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계속 일정을 연장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의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호텔 침대에 앉아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처음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려 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을 발견했죠.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추월한 게 아니라 미래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뭘 하지?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일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실리콘밸리로 옮겨볼까? 그러다 갑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굳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즉시 이동훈 대표에게 연락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되시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이동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동훈 대표님, 사실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에 몇 달 더 머물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훈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흥미로운 결정이네요.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체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동훈 대표는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식사를 하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금융과 컨설팅 경험을 한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동훈 대표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 회사와 협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반대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제안은 제게 완벽하게 들렸어요. 제가 가진 양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는 경험이 딱 필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계약서부터 준비해볼까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동훈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함께 일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 서울의 밤거리를 산책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동훈 대표는 한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비자 문제부터 주거 환경, 생활 팁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 다음 날 아침 미국에 있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단기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비자 연장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이동훈 대표의 소개로 한국의 스타트업 커뮤니티와도 인연을 맺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그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짐은 많지 않았지만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이동훈 대표와 함께 작은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일이에요. 제 경험과 네트워크가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 가졌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오늘 아침 저는 이동훈 대표와 함께 대규모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네이버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모두 참가한 행사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일본과 미국에서 온 기업 대표들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전략을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죠. 이동훈 대표가 속삭였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배우고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려 하고 있어요. 실제로 행사장에서는 일본의 대형 전자기업 임원들이 삼성과 LG의 기술력에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 대표들은 한국의 5G 기술과 AI 적용 사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동훈 대표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인구나 국토 면적은 작을지 몰라도 글로벌 경제와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 후 저희 컨설팅 회사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제가 한국에서 얻은 통찰력을 정리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중심의 기술 혁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보고서에는 한국이 어떻게 미래 산업을 선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이제 한국을 주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포브스에 기고할 예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자주 미국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한국의 혁신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저처럼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한국에서의 삶은 어때요? 화상 통화 중인 미국 친구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 제가 대답했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무엇보다 역동적이야.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지.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 듣고 있으면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져. 요즘은 이런 반응이 흔해졌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직접 방문하거나 심지어 저처럼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강남의 한 루프탑 바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만났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한국의 매력에 빠져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엇이 당신을 이곳에 머물게 했나요? 제가 영국에서 온 한 여성에게 물었어요.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영국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만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과 존경심이 가득합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다. 내일은 또 다른 일본 기업 대표단이 저희 회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제가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컨설팅을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저에게 더 큰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한국의 혁신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저는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인만이 아니라 한국을 이해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내 사명이 되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과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